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6일 월요일 송영진 방송의 좌파 언론노조와의 전쟁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대한민국의 방송 언론이 이 특정 정당과의 유착이나 또 그러다가 보니까 언론의 중립성을 잃은 지는 이미 오래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정치 집단화가 되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이 원하는 이 올바른 보도 기능을 유지할 수가 없고, 아직도 그들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좌파들의 방송국이고 또 민주당을 위한 방송 언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5박 7일간의 이 순방 외교를 통해서 좌파 언론들의 이 편파적인 짜집기, 악마적인 왜곡, 이러한 보도를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민의힘이 이 민주당의 기획, MBC 제작, 이 정원 유착의 의혹 진상을 밝혀라. 이제 늦게나마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사연과 관련해서 자, 이 민주당이 기획하고 MBC가 제작이냐면서 이 정원 유착의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혀라. 이렇게 지금 민주당을 향해서 이제서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영상을 둘러싼 이 민주당과 MBC의 유착 의혹이 사실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이제서야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인데요. 자, 이 국민의힘 미디어 위원회가 해당 영상의 이 보도 유예 해제 시점은 한국 시간으로 9월 22일 목요일 오전 39분이었습니다. 그 언론 외에는 그 이전에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해당 영상을 거론하며 미국 의회를 표명하는 내용, 막말 운운하면서 비난한 것은 이 박홍근 이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조정회의 시작 3분 만인 9시 33분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 국민의힘당이 이제서야 이렇게 나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미 많은 유튜브들과 보수 유튜브들에서 이러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렇게 뒤늦게 국민의힘당이 나서는 이유는 전반 순발력이 없는, 민주당에 당할 수밖에 없는, 좌파 언론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국민의힘당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자, 본방에 앞서 아직 송영진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들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하기 붉은색 버튼을 눌러서 꼭 구독 신청 바랍니다. 저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BC의 영상 대화 내용이 사실 명확하게 안 들려요. 저도 수백 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나 외교부에 추가 확인도 없이 멋대로 자막을 넣어서 보도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오독된 MBC 자막 내용이 보도도 되기 전에 민주당에 흘러간 그 의혹에 대해서 밝혀야 합니다. 앞서 MBC 노동조합 제3노조라고 얘기하는데요. 역시 해당 영상 전파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노조이면서도 전혀 오마이나 한겨레, 경향, 노컷뉴스 어느 방송에서도 이 MBC 노조에 관한 이 입장문에 대한 것은 전혀 보도하지 않았어요. 짜집기와 왜곡의 혈안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거의 광란의 방송들을 보냈습니다. 이어 10시 7분 MBC가 유튜브를 통해 오늘 이 뉴스라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때부터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제하의 1분 12초짜리 동영상을 최초로 업로드했습니다. 그러면 9시 33분에 박홍근이는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았냐는 것이요. 뉴욕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국에 자빠져 앉아가지고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았냐는 것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야 됩니다. 박홍근을 비롯한 이 민주당 인사들은 어떻게 보도 유예가
풀리기도 전에 문제의 영상의 존재를 알았냐는 거죠. 전원 유착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는 이 논란의 보도보다는 민주당이 보도되지 않은, 사실 그렇습니다.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선동을 한 왜곡하고 짜집게 하고 악마적인 이러한 편집을 한, 그렇게 보도 형태를 갖추도록 한 것이 민주당과 짜고 친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다라면 민주당이 보도도 되지 않은 이 동영상과 잘못된 발언 내용을 어떻게 알고 정치 공세에 이용했는지 밝혀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통령 평화를 넘어 외교의 문제까지 비화시키고 납득하지 못하는 해명을 늘어놓는 이 MBC 역시 오보의 책임에 앞서 기자들의 신사협정인 보도유예 엠바고로 하는데, 이 해제 전 이 유출 의혹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MBC나 이 민노총 언론 노조들과 짜고서 보수우파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저는 내란이라고 봅니다. 박홍근이가 무슨 관심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뉴욕에서 일어난 정확하지도 않은 이 뉴욕 특정 발언을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자, 민주당이 열린 정책조정회의가 9시 33분 그리고 22일 9시 33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9시 57분쯤에 막말과 관련해서 노컷 뉴스에서 속보로 나옵니다. MBC는 22일 10시 7분쯤 MBC 막말 유튜브가 업로드 되기 시작을 합니다. 1분 21초짜리. 그때 그들은 이미 어떻게 된 영문인지 텍스트 자막에 넣어서 바이든, 이 새끼, 무려 380만이 넘어가는 순식간에 조회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니, MBC 뉴스 최초 보도는 10시쯤이었는데 속보는 9시 57분이었고 박홍근은 9시 39분 정도에 33분 정도에 어떻게 알고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서울에 앉아가지고 회의하는데 뭐 뉴욕에 있는 상황을 박홍근이가 어떻게 합니까? 관심법입니까? 그러면서 박홍근이는 대통령의 홍보라인 정무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건 알아서 뭐 교체할 일이 있으면 교체할 테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체는 나중에 할 테니까 어떻게 이러한 특종을 아셨는지 그 비결을 공개해야 됩니다. 저도 배우고 싶어요. 특종인데 그 비결을 공개하세요, 박홍근 씨. 아니, MBC에서도 공개하지 않았는데 박홍근이가 9시 39분 사이에 어떻게 이것을 정확하게 특종 보도를 했는지 공개해야 됩니다. 사실 그 가능성은 두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미국에 있는 지난 대선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보도로 이 편향된 보도만 쏟아냈던 그 촬영 기사, 그 친구가 취재 기자도 없이 촬영 기자만 따라간 이유도 사실은 밝혀내야 돼요. 자,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건, 그럼 그놈이 이 MBC 본사로 송출하면서 박홍근에게도 같이 송출한 그 가능성 하나와, 자, 만약에 이렇다면 박홍근이가 깜짝 놀라서 자기가 준비를 해서 한 건 하려고 털어놨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MBC 빨대들이, 그 빨대들이라는 거 뭐 보도부장, 뭐 정치부장, 아니면 MBC 민노총 출신인 MBC 사장, 잘 보이려고 박홍근에게 갖다 바쳤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뉴스도 하기 전에
나의 공로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잘 부탁합니다 이랬을 겁니다 아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갖다 바친 것이 아닌가,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박홍근은 그 빨대들이 누군지도 밝혀야 됩니다. 원내대표와 이게 직접 이렇게 통화할 정도의 사람이 누구인지 이것을 밝혀야 됩니다. MBC에서 추정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정할 정도의 세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부장, 보도부장, 사장 아니면 이 세 명 중에 하나가 보냈겠죠. 박홍근은 이거에 대한 진위를 밝혀야 됩니다. 뉴욕에서 나온 영상과 벌어진 일들을 박홍근이가 서울에 앉아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알아요? 밝히지 않으면은 박홍근이 물러나야 됩니다. 그게 국민을 위한 원내대표입니까? 철저하게 자신들을 위한 이 카르텔이 형성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범죄 의혹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쉴드 치면서 쪽쪽 빨면서 당대표로 모시고 있잖아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민주당은. 촬영기사 찍새가 보냈고, 또 거기에 있지도 않은 이 촬영기사가, 이 찍새가 보냈고, 또 한국에 있는 이 필새가 쓴 건데, 이게 이면주 기자라고 합니다. 뭐 모스크바에서 공부도 했고, 뭐 그쪽 출신이라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정확한 부분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지만은, 그 필새는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일반적인 국민들은 전혀 들리지 않는데, 뭐 기자 경력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이 바이든인지 날려버린인지 뭐 욕도 제대로 들리지 않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 필새는, 한국에 있는 이 필새가 이거 어떻게 알았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필새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 이면주 기자도 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니, 뉴욕에서 보낸 영상을 무슨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 정말로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MBC는 수백억짜리 뭐 장비도 다 있어요. 자금을 제거해보고 소리 전문가들에게 또는 뉴욕에 있는 홍보수석실에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쓰고 싶은 대로 썼는지, 악마적 편집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됩니다. 이것을 국민의힘당에서 진즉부터 했어야 되고, 거기에 가 있는 박진 장관도 바로 거기에 있는 기자들한테 따졌어야죠. 일파만파가 되고 나니까 그때서야 무슨 조치를 취하는 이러한 외교 라인도 참으로 한심합니다. 그러니까 좌파들한테 이렇게 무시당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건 국기문란으로 다루겠다는 설도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서 외교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앉아서는 이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이 구테타와 같은 짓거리 아닙니까? 가짜뉴스 제작소, 한겨레, 오마이, 경향, 서울의 소리, 김어준의 뉴스공장, 뭐 김현정의 CBS, 뭐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정말 형편없는 사람을 만들어버렸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때와 소고기, 광우병 파동 때와 똑같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절대 이제는 좌파 언론 노조들한테 밀려서는 안 됩니다. 개개인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저는 한 200억, 300억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찍새, 필새, 보도본부장 모두 다 MBC 방송국 하나 없어도 대한민국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없으면 어쩌면 더 행복한 대한민국이 올지도 몰라요. 윤석열 정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수 우파는 더 이상 좌파 언론에 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강한 면모를 보여줄 때가 된 겁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한번 당했으면 됐지 또 이들에게 당할 수 있습니까? 두 번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게 명백하게 하지 않으면 보수우파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MBC는 가짜뉴스 양산소입니다. 엄청난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강호병 파동 때도 그렇고 효선 미순이 사건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경찰 사칭해가지고 윤석열 장모 쪽 그런 쪽도 막 취재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무서운 놈들입니다. 나라를 뒤집어 엎는 것도 모자라서 일개 개인을 죽여버리는 일이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소가 뭐 어느 날 이렇게 힘없이 쓰러지니까 막 이게 뭐 광우병에 걸렸다. 이거 먹으면 머리에 빵꾸 난다.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MBC에게는 윤리도 없어요. 보도에 윤리도 없는 놈들이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이든 대통령한테 1억에 대한 이거를 국제사회에 우리가 도네이션 한 건데 아니 바이든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할 일이 막말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끝으로 MBC는 국민에게 살인적인 무기입니다. 처음 보도를 또 브리핑을 잘못한 이 김은혜도 잘못했으면 바꿔야. 이제 더 이상은 이 좌파들에게 보수우파가 당해서는 안 됩니다. 제2의 강호병 사태와 같은 거. 또 우리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이 좌파들에 의해서 이 선동에 의해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 송영진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하기 붉은색 버튼을 눌러서 꼭 구독 신청 바랍니다. 저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